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2부 네. 네, 2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어디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눌렀겠죠? 어차피 광고도 안 들었겠죠? 네, 광고도 없는데 뭐 없겠죠 저희는. 네. 그냥 참 바로 근데 저희 방송 막간에 하는 얘기가 더 재밌네요. 네. 참 말씀드리기가 좀 방송에 못하는 얘기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뭐 그런 건 이제 이태영 씨랑 저랑 예. 개그 그만두는 날 다 얘기하겠습니다. 아직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네.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 1월 달을 수놓았던 그 수많은 스타 커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떨린다, 싶어요. 떨려. 결혼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그만큼 또 결별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소개해드린 다음에 네. 또 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취재했던 불당 같은 것들 네네. 예전 얘기들 음. 약간 좀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스타 열애설의 뭐랄까 그 취재 공학 노하우? 정치 공학 뭐 이런 게 시스템 스타 그 신상 관련 취재 시스템의 그런 비화 와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가장 빠른 것부터 말씀드리죠. 뭐 오늘 터졌던 거 오늘 아까 아침에 2월 나왔던, 2일 날 터졌던 네. 이동건 씨랑 지연 씨가 티아라 지연 씨. 헤어지게 아 됐다는 헤어졌어요. 맞네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양측 다 지금 뭐 결별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고 2년 정도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5월달에 한중 합작 영화 해후를 네. 촬영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졌고 13살의 나이 차인데 그렇죠. 불구하고 교제를 2015년 7월달에 인정을 해서 또 이동건 씨가 팬카페에다가 이제 의지가 되는 신중한 사람이다. 네. 두 사람 편이 되려고 했고 지연 씨 역시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켜봐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동건 씨나 이런 분들은 또 되게 예능이나 이런 데 나가서 또 커플 관련 질문을 물으면 잘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결국에는 뭐 2년이 안 됐죠 사실. 네. 2015년 7월인데 오늘이 2017년 1월이니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동건 씨도 좀 조심스러웠을 텐데 많이 네. 그 전에 열애사도 거의 다 스캔들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 차도 그렇고 그렇죠. 아이돌과의 또 열애 이렇게 다 네. 위험했을 텐데 네. 네, 잘 만나시는 줄 알았더니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네. 벌써 2년이나 됐었구나. 아, 네, 헤어졌다는 소식이 안타깝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월달에 좀 되게 많았어요. 케이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온주환 씨하고 조보아 씨가 좀 그쵸. 결별을 이분들도 2년 열애 끝에 네. 헤어졌거든요. 약간 그리고 2년이 고비인가 2년이 봐. 고비인가 봐. 네, 맞아요. 결혼 생활도 약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홀수 아니에요? 결혼생활? 1, 3, 5, 7, 9 이렇게. 근데 결혼 생활 2년인 건 2년이에요? 왜냐면 1년을 보통 신혼을 보내시고 네. 1년이 그잖아요. 보통 임신을 한 이후에 이제 출산이 그렇죠. 되는 게 다 2년 아니기 때문에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태영 씨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이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네. 본인이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에 많이 빠지시죠. 울죠.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해져.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여자로서의 여자가 뭐 아니라 이태영이 아니라 엄마. 그냥 엄마 이태영, 아내 이태영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되게 우울함이 많이 우울하다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첫 돌을 지나서 네. 이제 말도 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귀여우니까 어. 이쁘고. 애기랑 같이 소통을 하니까. 소통하고 근데 하니까. 임신 초기에 그렇게 우울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뭐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끝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우울함에 빠지는 배가 나오고 많이 막 빠지죠. 이래서. 네. 자기 몸이 일단 몸도 바뀌니까 바뀌고 호르몬도 그렇죠. 바뀌고 네. 우리 와이프도 그거 되게 그리고 힘들어했어요. 호르몬이 바뀌니까 되게 막 네. 기분도 막 왔다 갔다. 왔다 왜냐면 갔다 머리도 막 빠져요. 네, 머리도 머리 빠지고. 빠지는 분도 있어요. 막 주근깨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못생겨져. 못생기지진 않던데 우리 와이프는. 아 진짜 못생겨진대요. 우리 와이프는 예뻤어. 그래요? 네. 아, 근데 훌륭하시네요. 애차가. 네. 저 그래요. 애체갑니다. 일단 제 갈 와이프 길이 제일 머니까 사랑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온주환 씨, 조보아 씨는 이분들도 1월달에 이제 2015년에 이제 열애를 인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잘 만나고 있다가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하 씨, 아이유 씨, 아이유 씨. 아. 또 1월 23일 날 했는데 라디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장기하 씨 라디오에 심야에. 아이유 네. 씨가 이제 게스트 출연하면서 네. 두 분이 또 싱어송라이터라는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나다가
그래서 이제 2015년쯤에 이제 사귀게 됐는데 결국에는 결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이어서는 이상윤 씨와 유희 씨 네. 결별했죠. 결별해가지고 결국 2016년에 만났어요. 두 분은 작년에 만나서 약 1년 만에 이제 선후배 사이로 들어갔는데 네. 사실 이 이상윤 씨, 유희 씨에 관련해서는 좀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사실 솔직히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상윤 씨, 유희 씨가. 근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막 취재를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의도의 한 그런 한정식집 같은 데서 이상윤 씨 그 부모님하고 유희 씨 부모님하고 만났다. 상견례를 했다. 네, 상견례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 근데 일단은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많은 기자들이 혼수업계에 뒤집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사 신혼여행 갈 거니까. 아 이거 무슨 형사들처럼 네, 여행사는 딱 머리가 또 나요. 딱 있네. 근데 딱 연예인분들 딱 많이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특히나 중요한 게 웨딩 업체. 웨딩 업체 웨딩 업체 다 딱 하시죠. 있죠. 네. 이제 그 몇- 우리 정해져 뭐 있죠. 되게 유명하신 우리 황마담. 네. 아 이런 항상 분들, 형. 그러니까 연예인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네. 그걸 알고 있어요. 네. 또 연예인분들이 믿고 제가 은밀하게 내밀하게 맡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업계 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또 해. 뭐 혼수 보러 왔다. 그렇죠. 아니면 집 알아보고 있더라. 그쵸. 아니면 딜을 해야 식장 되니까 알아보고 또. 있더라. 예. 네.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할 때 제 웨딩을 봐주신 분이 네. 좀 개그맨분들 많이 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조봉구 씨 아닙니까? 아니 여자분이신데 그 이제 그분을 하고 친해지려고 제가 사실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이분이 연예인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래서 저도 어차피 결혼해야 되니까 네. 제 아는 분 소개 받아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마침 그 업체가 네. 그 강남에서 이렇게 웨딩 그 컨벤션 엑스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취재를 가겠다. 저도 그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응. 그분한테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아니시냐고 응. 행사가 맞다고. 응.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한번 취재 가겠다. 진짜 오시겠냐고. 어차피 저도 좀 결혼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오시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갔더니 그 박준영 씨도 약간 되게 친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개그맨 박준영 씨도 네. 그분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통 가면 이제 엑스포를 가면 그냥 웨딩 플래너 분들이 쫙 앉아 있거든요. 네. 책상을 놓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커플들이 가서 앉아서 하는데 네. 저는 가서 이제 제가 왔다고 이제 그 앞 입구에 있는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직접 나오시더라고요. 오.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따로 데려가시. 네. 별실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주시니 결국 그분이 맡아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 제가 사실은 이제 목적은 그거였죠. 저 결혼 준비하는 거 도움 받으려고 여쭤보려는 것도 있지만 친하시다고 하니까 두루두루 그냥 여쭤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이제 그쪽 회사랑 하기로 하고 그분한테 여러 가지 많이 정보를 받았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별로 뭐 사실 기사로 이어지거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래서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결혼 준비하면서 되게 진상인 연예인들도 있다. 싸운 얘기도 분도 듣고, 뭐 계실 싸운 거고. 얘기도 듣고 혼수가 안 맞춰가지고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결국 뭐 기사로 쓴 건 없었지만 깎아달라는. 그래서 연예인들. 아무튼 그래서 이상윤 씨, 유희 씨 얘기를 듣고 네. 좀 알아보다가 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접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희 씨가 불화생활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희 씨가 불화생활 끝나고 인터뷰를 이제 하실 거니까 네. 사실 이제 전 결별 이거 나오기 전까지 이제 그 드라마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희 씨를 따로 만나면 네. 살짝 물어봐야겠다. 살짝 좀 유도신문을 하든지 아니면 1대1 인터뷰면은 좀 대면해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 결혼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네. 뭐 아니게 됐어요. 지나가 버린. 더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여의도에서 상견례설이 있었어요, 사실. 있어가지고 저도 좀 나름 알아봤었는데 네. 결국에는 뭐 그게 좀 사실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결과도 어차피 또 헤어지시게 된 결별이니까. 거니까. 네. 사실 선남선녀가 잘 돼가지고 뭐 좀 만나게 되면 좋긴 한데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뭐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결별은 그 정도 네 커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월달에만. 또 근데 그 반대로 결혼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열애설을 하면 일단 주원 씨, 보아 씨가 네. 열애설을 했죠. 정말. 네. 보아 씨가 2살이 더 많거든요. 근데 좀 웃기네요. 네. 온주환 씨랑 네. 조보아 씨가 헤어지고 네.
주원 씨와 보아 씨가 약간 비슷해. 오, 약간 이름이 좀 약간 비슷하게. 라임이 어. 라임이 그래요. 주환과 보아가 헤어지고 주원과 보아와 주원이 보아. 만나는 그러네요. 좀 느낌이 슬쩍 오우. 진짜 비슷한 사람들이 느낌이네. 진짜 깝톡이라 너무 네. 어떻게 매칭이 그렇게 네. 됐지?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난 거래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아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소문이 났어요. 어디서 났냐면 네. 두 분이 등산하고 골프를 되게 좋아한대요. 어. 근데 이제 만나기는 작년 정도에 지인들 자리 보통 연예인분들 보면 이렇게 지인들끼리 많이 모이잖아요. 맞아요. 네. 뭐 생일 아니면 뭐 무슨 날 파티 뭐 다양한 생일날 많이 만나더라고. 다양한 뭐 이렇게 친목 모임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데 그래서 소개를 받았다가 이제 사실 주원 씨가 뮤지컬 배우 출신이잖아요. 그쵸.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이제 김탁구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배우가 됐는데 노래도 되게 잘하고 네. 연기도 하시는 분이고 네. 보아 씨는 최근에 이제 노래를 하다가 연기로 약간 넓히는 분이거든요. 네네네.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둘이 좀 맞네요. 맞았고 음. 그리고 등산하고 골프를 좋아하는 게 결정적이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라운딩을 본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아 둘이. 근데 이제 두 사람 외에 딴 분들도 많았겠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인들도 네. 있고 한데 유명한 분이 주원 씨하고 보아 씨밖에 없으니까 아. 둘이 왜 골프 치고 온 거지? 아. 그래서 그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손이 등산도 같이 다니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쭉 있었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주원 씨가 또 이렇게 보아 씨가 최근에 JTBC 드라마를 출연했었는데 거기서 연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을 주원 씨가 또 되게 착하거든요. 네. 그래서 착해서 이제 되게 많이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고 네.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생이지만 네. 좀 든든해 보이고 아.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잘 근데 어울려요. 주원 씨는 근데 실제 네. 만나보면 되게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순둥이에요 사람이. 아 그래요? 말을 어떻게 하시면 그냥 뭐 대사는 다양하게 하잖아요. 굿닥터처럼. 뭐, 네. 그런데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주원입니다. 맞습니다. 기자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막 애기처럼. 네. 그때 얘기해서 하셨다 참 생각해보니까. 주원 씨 만나면 예전에 그 주원 씨가 영화 했을 기자님들한테 때. 영상으로 목소리로 네, 그거 보냈다고, 파일도 그때. 보냈잖아요. 하 기자님한테 네. 보냈잖아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라고. 한번 틀어드렸던 기억이 어. 있는데 네. 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애기처럼 얘기하고 맞아요. 되게 순수한 음. 네,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아마 좀 보아 씨한테는 좋게 생각한 게 아닐까. 맞아요. 슬기 씨한테도 제가 예전에 그 인터뷰했을 때 주원을 만나고 왔다고 해서 주원 어때? 이렇게 그냥 물어봤는데 너무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때묻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보아 씨 만나서 정말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누가요? 주원 씨가. 주원이가 이제 아. 목소리도 좀 굵어지고 중저음으로 어. 안녕하십니까 주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원입니다. 네.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드디어.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어울리네요. 그다음에 잘 어울립니다, 또 진짜. 좀 이렇게 결혼 소식을 알렸던 분이 비김태 씨가 또 있죠. 했구나. 그렇죠. 아시아가 들썩했던 것 아시아가 같아요. 들썩. 예. B 씨가 일단 김태희 씨를 너무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 예능 보니까 네. 그죠? 그 뭐죠? 아는 형님 네. 나와서 나왔잖아요. 보니까 아 네. 발표하고 나서 저는 그 후에 봤는데 되게 배려하는 모습도 그렇고 꽤 장수 커플이잖아요. 그렇죠. 한 5년 만났죠. 5년 정도 음. 만났는데도 네. 잘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봐서 그런가? 약간 너무 그런 애껴주는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서로 너무 좋아하는 느낌. 두 분은 이제 2011년에 뭐 저희 이제 상호를 얘기해도 되니까 쿠팡 모델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아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 모델을 해서 같이 춤을 추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네, 기억이 맞아요. 나는 것 되게 같아요. 귀엽게 춤을 예. 추는 두 분이 둘이 그 예. 자료 사진이 많이 나왔죠. 커플 댄스 추는 게 있었는데 그때 처음 보고 이제 여러 사람이 알려진 게 2013년 1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딱 1월 1일 날 디스패치가 보도를 했던 네.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2012년에 B 씨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사귀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B 씨가 아시겠지만 면회도 가고 D 네. 씨가 그다음에 뭐 휴가 나오면 만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종합돼가지고 됐는데 근데 사실 당시에는 B 씨 김대희 씨의 열애설도 화제였지만 B 씨가 그 때문에 좀 많이 좀 고초를 겪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인분들은 이렇게 휴가 나왔을 때 네. 군복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모자를 써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어. 그 외박 외출 휴가 규정이 있는데 그걸 모자를 벗고 이제 어. 걸어가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뭐 연예병사 그때 한창 또 활동 중이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군기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기강이 안 서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B 씨가 많이 좀 헌병이 잡아가요? 모자 벗으면? 만약에 근처에 있으면 잡죠. 잡죠. 잡아가요? 네. 오. 복장 불량 이런 거 막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 빼놓고 다니거나 지금은 네. 이제 전투복을 빼놓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배바지를 넣어야 돼. 배바지로 입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건안 야상도 입으면- 입어야 되고 위에. 정식으로 딱 이렇게 갖춰서 입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였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그런. 군인답게 아. 입어라 이거죠, 옷을. 품위. 그러니까 품위? 이 헌병들은 뭐 하는 일이냐면 그러니까 거의 그죠. 그 군인들의 경찰. 선도부. 네, 그런 선도부 느낌이 느낌이에요.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데 아시겠지만 이 음. 군부대가 많이 있는 쪽에 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 돌아다녀요. 헌병들이 돌아다녀. 제가 제주도 군생활했는데 네. 제주시에서 네. 휴가 나올 때 잡혔어요. 왜요? 제가 새우깡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군인이 아 진짜 모냥 빠진다. 앞에 새우깡 막 길거리에서 네. 먹고 있지만, 예. 새우깡 새우깡 봉지 제가 과자. 봉지 손에 불러요. 들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부르더라고. 네. 왜요? 처음에는 사복 입고 있으니까 누군지 몰랐지. 헌병인데 네. 소속 부대랑 그 휴가증 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주긴 주는 예 드리는데 왜 제가 누가 길거리에서 새우깡 먹고 있습니까? 누가 이런 거 먹습니까? 네. 먹지 진짜.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압수하는데 못 너무 아까워. 그냥 속으로 너희들 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 막 했던. 먹을 수도 예. 있죠. 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 그분들은 근데 진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네. 빨리 버립니다. 뭐 그렇게 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모냥 빠진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그래서 항상 그 부대 근처까지는 옷을 잘 입고 집에 와서 드디어 이제 풀어지는 아. 뭐 이런 부분만. 그래서 이제 그래요. B 씨가 아마 그 때문에 좀 고초를 겪었는데. 그때 아마 김태희 씨 사귄다고 했기 때문에 네. 더 욕을 먹었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남자 맞아. 팬들이. 남자 팬들이 부럽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뺏겼는데 김태희를 그렇지. 뺏겼는데. 근데 막 휴가 때 막 모자 벗고 다니고 머리 먹고 다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김태희 만나는데 똑바로 안 다녀? 이런 마음이지. 그러니까 다 가진 거잖아요 진짜. 다 가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그맨들도 네. 대한민국에서 예쁜 분들을 소개할 때 음. 야 나 김태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그렇죠. 호명을 할 때 예를 들면 누구 좀 예쁜 분 할 때 예전에는 뭐 나 뭐 이나영이야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최근에 거의 쭉 한 몇 년 동안은 한 10년 동안은 나 김태희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김태희 씨가 또 뭐 김태희 씨도 진짜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죠. 없지. 둘 다 진짜 누가 더 아깝냐 이런 얘기를 누가 원래 열애설 터지거나 결혼설 하면. 터지면 야 누가 더 아깝다고 생각해. 그런 야 너 얘기 누가 더 하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태영 씨 누가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둘 다 너무 안 아까워요. 둘 다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잘 어울려. 어울려? 누구 하나 기울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지 않아요? 저도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이 뭐 재산을 합치면 500억이라는 아 기사도 재산 얘기는 하지 봤거든요. 말고. 아 재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아, 와 정말 전 세계 나라를 몇 번을 구해야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태어나기도 힘든데 몇 번을 또 구해야 그런 배우자를 만나나. 네 그런 생각을 둘 해봤어요. 다 착해서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이후에 이제 결혼 관련 얘기가 본격적으로 됐던 게 그 원래 B 씨가 종교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김태희 씨가 원래 천주교죠. 회사에 있다가 본인 가족 회사를 차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만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약간 천주교 베이스, 그러니까 약간 그 신앙이 있는 이제 가족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족 회사가 됐는데 그 B 씨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정당에서.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하는 게 아니냐. 얼마나 이 좋을까. 얘기가 2015년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이제 결혼했네요. 아 얼마나 좋을까. 두 분은 뭐 딱히 불화설도 없었고요. 네. 뭐 헤어진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불화설도 없었고. 없었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두 분이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는 거였더라고. 네, 발리로 가서 설 연휴 때 오셨죠. 네. 22일 날 출국을 해서 저는 19일 날 결혼했잖아요. 19일 결혼하고 22일 날 출국을 해서 27일 날 들어갔어요. 저는 발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돈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갔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가서 호텔에만 있었대요. 그게 그죠 어떻게 나와요? 어차피 뭐 네, 어차피 예, 발리는 아니라 뭐 하와이를 가나, 발리나 하와이나 네. 뭐 어디 태국, 가도. 태국 어딜 뭐 가도 어딜 가도 나갈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허니문 베이비가 바로 또 생기려나? 아 얼마나 예쁠까. 허니문 베이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오늘 제가 검색해보다가 갑자기 찾은 건데 소찬희 씨도 결혼하시네요. 아 결혼을 저는 하신다고요? 네. 벌써 오. 기사가 좀 기사가 예전에 떴어요. 오늘 떴는데 예. 소찬희 씨가 4월 25일 날 스몰 웨딩을 확정했대요. 음. 오키나와로 신혼여행 가신다고. 음. 근데 그 지난해 11월 말에 이미 혼인 신고를 했대요. 음. 아, 네, 법적인 부부가 돼가지고 맞아요. 상대는 베이시스트 로이 씨라는 분인데 두 분이 이제 로이 씨가 38, 한국 분이시죠? 네. 네. 본명이 김경률 씨네요. 네. 그 이분이 38, 소찬희 씨가 44, 어, 그 연상연하 커플. 이분 이쪽도 6살이나 연상연하예요. 음. 아 연상연하가 대세인가요? 왜요, 이태영 씨? 연하 친구들 좀 이렇게 냅둬요, 걔들은 되게 좀 살게. 냅둬요. 냅둬 애들. 내가 잡아먹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잡아먹어? 이태영 씨
이태영 씨 애들 불쌍하잖아. 동생들로만 봤는데 이제 좀 어. 남자로도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그건 맞아요. 이태영 씨 이제 30 넘으면 남자들이 또 나이하고 다르게 다 군대 갔다 왔잖아. 군대 갔다 오고 하면 애기 그 같지 않아요. 네, 이제 남자로 좀 어린이 보고 어린이 시야를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위로만 보지 말고 이제 네. 밑으로 봐요. 이태영 씨. 레이더를. 이태영 씨도 네. 어려 보이잖아 또. 그건 아닌데. 20대 운동 좀 한창 하고 있으니까 20대 중반 정도 살만하네요. 보잖아요. 얼굴 좀 늙고 있어요. 응? 네, 알겠습니다. 이태영 씨 하여튼 밑에도 봐요. 네, 아무튼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이 또 유수영 박하선 씨. 맞아요. 아, 저는 박가선 씨한테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표 아 그렇죠. 박가선 대표가 제 친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네. 대표님. 그래서 우리 하선이 좀 네. 키워줘라 할 때 그때 제가 이하선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하선 씨는 잘 크고 있는데 왜 키우라냐 키도 큰데 했더니 네. 말고 박하선. 박하선 나 시구 좀 시켜줘 그때 롯데에다가. 거침없이 하이킥 하기 전이에요? 그 전이죠. 한참 그 전이죠. 전이죠. 아. 한참 전. 네. 거침없이로 떴잖아요. 그러고 그쵸? 나서 걔가 이제 각설탕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같이 살았어요. 그 매니저 그 박하선 씨 대표랑 네. 저랑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분이 대구 분이시죠. 아니 그분 부산 아, 분입니다. 부산 분인가요? 엄밀히 따지자면 네. 기장인가 하여튼 그쪽일 거야. 하여튼 부산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하선이 좀 키워주라. 우리 어. 김정우 대표님. 제 결혼식에도 오고 네, 그랬는데 하선이 시구도 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각설탕에 딱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각설탕에 좀 좋은 배역 나도 하나만 달라. 그렇게 시작되면서 그 친구랑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완전 담쌓았죠. 담싼 건 아닌데 아, 예, 연락은 하는데 네. 그때 제가 밴드네요. 이사를 가면서 어. 그 친구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아, 예. 이분들은 22일 날 또 결혼을 비공개로 또 했어요. 했어요 이미.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오늘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하선 씨가 이제 이 유수영 씨가 집안일 막 하고 집안을 다 DIY로 꾸몄대요. 와, 얼마나 그걸 재밌을까. 못질하고 이런 걸 찍어가지고 어. 알콩달콩한 신혼이라고. 좋겠다. 아, 나도 그런 신혼을 즐겼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하네. 뭘 그리고 못 사게 했거든요, 저는. 또 뭐 결혼 앞두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3월달에 바다 씨, 예, 기사 SBS 떴더라고. 바다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 커플 문희준 소율 씨, 예, 합니까? 예, 올해 또 결혼을 하기도 했고. 부럽다, 부러워. 좀 이렇게 연초부터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많네요.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저 개인적인 뭐 제 예전에 뒤진 얘기를 좀 누굽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뭐 이렇게 연애나 결혼을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 되게 지금같이 매체가 많지 않을 때는 사실은 제가 손이 좀 느려요. 느려가지고 아시겠지만 뭐 네. 기사 부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금방 못 써요. 네. 저번에 그때 저기 게리 씨 뭐 네. 송지효 씨랑 같이 뭐 음반 낸다 이렇게 그때 갑자기 기사, 막 예. 썼었는데 그때처럼 제가 손이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음. 제가 쓰려고 하면 이미 벌써 썼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좀 케이스를 얘기해주고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되게 열심히 취재했던 부분이 예전에 장윤정 씨하고 노홍철 씨 그 열애할 때 열애했었지. 네. 그 오래됐죠. 네. 옛날 얘기인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은 처음에 이 많은 이 연예 기자들이 이 열애설이나 결혼설, 뭐 결별설에서 이제 제보를 받는 루트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다 보면 이렇게 기사에 보면 뭐 두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정통한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지인이 아닙니까? 또는 뭐 그 누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네. 나오잖아요. 미용실입니까? 관계자들이 다 뭐 다르긴 하지만 네. 공통적으로는 보통 매니저분들이 많아요. 가장 가까운 부분은 연예인과 사실은 가장 가깝고 거기다가 기자들과도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가 매니저인데 이 사이에도 약간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엽 씨가 종업 씨를 데리고 있는 매니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있다 있다 치면 동엽 씨 되게 있었으면 핫스타다. 좋겠다. 있다 치고 매니저가 있는데 제가 동엽 씨하고도 친하고 동엽 씨 매니저하고 친해요. 네. 근데 동엽 씨 기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되거든요. 친하니까. 친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결별, 뭐 연애, 결혼 이런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중대한 개인사고 그쵸.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이런 건 만약 동엽 씨가 만약 결혼한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그럼 확인을 절대 못합니다. 동엽 씨한테 물어봐도 설마 맞다고 해도 제가 이제 의리상 못 쓰는 거고 매니저분도 맞지만 안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못 쓰네. 안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어떻게? 근데 결혼하는데 왜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거 있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얘기는 연애설. 뭐 협찬 관련이 뭐 진행은 되다. 저도 한번 그랬구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터지면 그러니까 다 정리된 다음에 내는 건 상관없는데 정리가 한참 되고 있는데 뭔지 알죠. 중간에 빵 터져가지고 네. 어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보는 매니저구나. 매니저인데 그 연예인을 예전에 데리고 있던 매니저.
그 약간 그렇다면 안 좋은 디스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사를 흘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연예인한테 좀 악영향이 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게 헤어졌든지 안 좋게 헤어졌든지 간에. 네. 근데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는 더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없던 것도. 뭐 FA 뭐 풀린다. 그래서 네. 뭐 오래된 계약 소속사하고 이제 헤어지고 네. 새 소속사 사찰에 나선다. 네. 이러면은 걔네 이제 뭐 큰일 좋게 나네. 헤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네.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캐스팅이나 일 잡아주는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매니저가 이 배우를 신인 때부터 키웠다. 스타를 만들었다. 그런 경우는 더 배신감이 좀 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기자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걔 어때요? 계약 걔?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나올 게 많겠다. 나오지. 계약 끝나는 데만 하면은 뭐 그렇다고. 음. 그럼 이제 얘기해도 되겠네. 그래서 슬슬 이제 시키는 거예요. 얘기 다. 그러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억하심 정도 있고 그리고 뭐 기자 입장에서는 뭐 네가 얘기한 거 안 밝힐 테니까 얘기 좀 해봐 하면은 얘가 다 뭐 얘기해줘. 여자 관계 남자 배우 같은 경우 여자 관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해줘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걸 소스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확인할 때도 보통 데리고 있는 매니저한테는 잘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일을 했던 예전에 일을 하면 그래도 너무 안 좋게 헤어진 거 아니면 연락은 해요. 네. 네. 그 이제 지인이니까 그죠? 네. 대소사 같은 것도 챙겨주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흘러 들어가요. 음. 어떤 식으로든지 뭐얘 요즘에 이렇게 지내고 있다더라. 뭐 스케줄 관리하는 것만큼 자세히 알지 못하겠지만 네. 대충 큰일 같은 건 알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관계자의 정체는 거의 다 내부자들. 매니저분들인데 아. 또 약간 실장급이나 네. 현장에 같이 다니는 분들보다는 약간 이사급이 많아요. 이쪽으로. 좀 위쪽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은 빨리 그 영향력을 만들어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실장급은 사실은 이렇게 뭔가 맞아요. 아직 네, 아직 열심히 배워야 일할 되고. 때니까. 네. 근데 이사급 정도 되면 네. 본인 이제 회사를 차릴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빼가는구나.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기자들하고 좀 잘 지내놔야 나중에 자기가 이제 뭐 시생 하죠. 회사 네. 만들어 가지고 나올 때 푸시가 좀 더 가능하니까 네. 뭐 그런 걸 놓고 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독립해야 되니까 네. 그때 내가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나간애 얘기 좀 해달라. 시장급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사실. 네. 같이 다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사급 좀 되면 이제 같이 오래 일을 했으니까 네. 대충 다 알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딴 회사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얘기하는 게 좀 편해지니까. 그런 얘기 경우가. 들어보니까 진짜 연예인들 너무 불쌍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태영아 우리는 진짜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매니저도 없고 다행이지. 뒤에서 이사도 없고 회사도 그래, 없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회사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내 편이잖아요. 그 회사의 매니저 그 이사님이 내 편이고 네. 어떻게 보면 나의 속사정이라든지 나의 이런 것들 다 많이 아는 알죠. 사람인데 어. 나중에 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돌아서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약점을 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그런 내부와의 또 그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일 안 하고 싶다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좀 나중에 이렇게 뒤통수 맞을 또 그런 일도 있으니까 네. 너무 좀 비정하고 비열하네요, 약간 좀. 그래서 그때 이제 장윤정 씨, 동철 씨 때도 얘기가 처음 났던 게 장윤정 씨 쪽이 그 회사 이제 끝났을 때. 회사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장윤정 씨 쪽에는 확인이 끝났어요. 농철 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같이 찍은 사진도 보내줬어요. 아이고. 참. 근데 이제 그 사진은 뭐 따로 사귀는 사진은 아니고 그 장윤정 씨가 음반 녹음할 때 농철 씨가 와서 도와준 사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둘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게 기사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심지어는 그렇게 나갔어. 자기가 사진도. 둘이 그 분마이크 같은 거 이런 마이크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앞에 놓고 이렇게 둘이서 네. 이렇게 고개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여기다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휴 진짜 못됐다 못됐어 그러니까 진짜 삶이. 방송국 놈들이라고 방송물 먹는 놈들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고 거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뭐 열애설 관련 취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헤어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또 이런 분들은 주요. 거기가 네. 소문의 근원지예요.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미용실 동네 네, 그쵸. 아줌마들 샵. 모여서 샵. 샵 지금은 이제 연예인분들 주로 다니는 샵. 샵에서. 근데 거기서 좀 거기는 반대로 직급 있는 분들은 얘기 안 해요. 첨본에 서브 하는 분들. 스탭들. 스탭들. 예.
네, 왜냐면은 2시간 저도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은 거의 2시간이에요. 헤어 네. 메이크업 하고 하는데 어. 그래서 뭐 베이스 깔아주는 스텝들부터 한 사람 연예인에 한 4명씩은 붙어요. 그죠. 그 기본 4명 붙거든요. 옆에서 이제 헤어 보조해 주시는 분, 헤어 선생님, 또 메이크업 보조해 주시는 스텝, 그리고 메이크업 선생님에서 4명이 기본 붙는데 2시간 동안 할게 뭔 없잖아요. 얘기예요, 네. 사실. 할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주주를 얘기하는 하다 거죠. 보면. 기본부터 기본 얘기하면 언니 오늘은 무슨 스케줄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늘 무슨 스케줄 해요. 그러면 누구랑 방송 같이 하세요? 하면서 그분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이 샵 다 다니는데 얘기해.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 이렇게 엮여서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은 사생활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막 하다 보면 어제 누구 왔다 갔는데 근데 언니 왜 얼굴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 둘이 싸웠어? 맞아. 둘이 친해요? 둘이 친해? 알아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물어봐. 하면 쓱쓱쓱 들어가면 막 후루루룩 나오지. 아니야. 그러면 다 뭐가 있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직급 있는 분들은 이제 책임감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사실 스태프분들은 이 일을 하시다가 또 딴 데 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없네.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얘기하기 좀 편하고 그리고 싶고. 스텝이라면은 보통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차가 이제 있잖아요. 몇 년 차 안 네. 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연예인들의 이런 신기하고 사생활이 좋으니까. 신기해요. 네, 진짜 맞아요. 막 얘기하고 싶은 재밌으니까. 거예요. 진짜 그렇게 네. 나 어제 누구 왔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 이태용 왔는데 친구들한테. 강대가 장난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썩었어. 막 피부 별로 안 좋아. 피부 좋잖아요, 이태용 씨. 왜 예를 그래요? 들자면 왜냐면 예를 저도 네. 그 강남에 있는 샵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탑 미모의 여배우를 메이크업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오, 좋겠다. 예,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받게 됐는데 제가 너무 좀 죄송해가지고 왜냐면은 그 스케줄을 제가 좀 새벽 스케줄을 해가지고 일찍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잡티를 갈아주시는데 저 잡티 그냥 제가 잡티가 좀 많죠. 저 가리기 좀 번거로워서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인사차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아니에요. 뭐 S 양은 나요. 어. 베이스 까는 데만 어. 2시간 반이에요.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걔 시공공사 시공한다고. 네, 맞아요. 얼굴 섭하기 완전. 아, 그리고 진짜. 그거 다 메이크업이고 반사판을 10대 개씩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이걸 또 스텝이 들으면 또 얘기를 해서 또 들고 이태용 또 끝내 얘기했고 지금. 예, 그 S양이라고만 했잖아요. 참.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취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기도 많았어요. 룸사롱 같은데. 거기 새끼 마담이나 이런 분들. 종사자분들. 종사자분들하고 좀 친해 놓으면 네. 실제로 저는 안 그랬지만 약간 90년대 중반까지 연예 기자를 하셨던 분들은 네. 그게 철칙이었어요. 꼭 이렇게 청담동이나 노현동 가가지고 네. 자주 가서 네. 광고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놔라. 그래가지고 그 분한테 누가 와서 막, 누구 왔냐? 막 이렇게 막 약간 더럽게 놀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해 듣고 하라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참. 지금은 약간 그게 이제 막 없어졌지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메이크업이나 이런 쪽에 접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얘기 보는 걸 많이 취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SNS가 요즘 발달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좀 실마리 맞아요.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스타들 배우들 인스타그램이나 이 개인 SNS는 다 팔로우하는 게 기본이고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봤다라고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맞아요. 어디 돌아다니는 게 찍히니까 네. 그래서 이 보아 씨나 조원 씨 같은 경우도 그 SNS 통해서 처음에 알려진 부분. 그러니까 골프장에 갔더니 둘이 있더라. 몰래 누가 찍으면 찍어 뭐 어떻게 모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올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했던 게 그 연예인들 그 이제 뭐 실물 카페 같은 게 있어요. 연예인 분들을 실물 카페요? 실제로 만났던 경험들을 올려놓는 카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연예인 뒷얘기 신기하다. 뭐 이런 거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아. 거기 가면 네. 그냥 자유 게시판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네. 뭐 반갑다 인사하고. 근데 연예인 실물 후기, 뭐 연예인 나 봤어요. 뭐 이런 것들을 목격담. 올리는 거는 등업을 해야 돼요. 오. 저도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거 들어가려고 취재만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건져냈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네. 누구 맞아요. 해가지고 그 글 몇 개 이상 올리고 그렇게 그래야 돼요. 올리고 네, 네. 그다음에 뭐 댓글 달고 이래가지고 매일 맞아. 가야 돼. 추천 또. 누르고 예, 또 추천 좋아요도 누르고. 등업을 막 해요. 네. 그러면 드디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딱 열렸는데 신세계다. 신세계가 펼쳐져요. 우와. 진짜입니까? 네.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네. 뭐 누구랑 어디 노현동 카페에서 만났다가 팬들이 보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이런 걸 올려놨어요. 거의 뭐 소재가 무궁무진해. 그렇죠. 네. 이제 다 봤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그걸 처음 보는 한 그 게시물을 갖고 판단하냐. 한 두세 개 한글을 보고 이제 일단 체크를 해놨다가 네. 딴 데 가는데 또 비슷한 글이 나와. 네. 두세 번 이상이 거론이 되면 이걸 맞네. 해봐야겠다. 취재를 해봐야겠다. 이제 거기서 실마리를 잡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중요한 또 거기가 또 미주 지역 그 그렇죠. 미씨들의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가 대단합니다. 네, 거기가 말이 정말 미집 많이 카페 같은데. 네. 예. 아 그래요? 이제 그런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이제 한인들인데 약간 미씨들, 그러니까 약간 연예나 이런 데 관심 많은 분들의 카페가 있어요. 누가 왔다 갔더라.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부유하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일반적인 그런 연예인 신문 카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입이. 제가 가입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영어로.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들이 여성들이 카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저희 부장의 그러니까 사모님의 네. 신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입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네. 이 연예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등업이 중요하잖아요. 뭐 네. 게시물을 쓰고 열심히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면 여기는 되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원이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권 사본 올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발 사이즈를 올리라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발 사이즈를 왜냐하면 막 이렇게 무슨 미리 이러면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미국 단위 그 뭐죠? 아, 피트. 인치 인치랑 피트, 이런 걸로 해요. 파운드 뭐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와. 인치나 피트로 본인 발 사이즈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뭐 250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럼 들키네. 한국분이다. 그렇죠. 한국분이죠. 한국 사람이네. 탈락이고. 8핏 뭐 이렇게 해서 예. 8, 9 이렇게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심지어는 뭐 이렇게 신발 같은 거 예. 인증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아, 미국에서만 파는 걸로. 아니면 지금 미국에 있는 지금 사진 뭐 지금 바로 찍어봐. 뭐 그런 식이에요. 야 우리 와이프가 하는 숙박하고 똑같네. 지금 어디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지금 뭐 찍어? 확실히 한인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 맞는지에 대한 그 여성분이 맞는지에 대한 그 검사를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정말 힘들게 어렵다. 가입해서 아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그 가능해? 어려운 난간을 신발을 어떻게 통과했어요? 찾았어? 아니 근데 마침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또 그 부장이 또 미국 생활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옛날에 좋다 찍어놓은 좋아. 게 들어갔더니 예. 그때 나왔던 게 막 나훈아 그 사건. 나훈아 씨 절단설 이런 거 관련해서 아. 봤다고 막 김선아 뭘 씨하고 어떻게 봐.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들이 그다음에 많죠. 최순실 씨 얘기 나온 것도 거기서 거기서 나왔다고. 시작된 것도 있었고. 교포들 네. 사이에서 또 진짜 왜냐면 예. 예, 한국에서는 못 하니까 나가서 네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하는데 네. 저도 제 아는 동생이 지금 하와이에 있거든요. 네. 진짜 좁은 게 네. 마트에서 네. 배용준 씨랑 음. 배용준 씨 아내분 수지 수진 씨. 예 같이 있는 그 사진을 뒷모습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 지금 여기 배용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눈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몰래 뒤에서 찍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뒤통수를 찍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또 워낙 또 정보력이 넣고 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되게 좀 이렇게 한인분들이 가면 되게 적적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국내 드라마도 되게 열심히 보고 국내 그런 연예 소식 같은 걸 정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저 어제 뭐 봤는데 얘기 들었는데 해가지고 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미국 같은데 클럽에서 그렇죠. 한국 연예인들이 이렇게 진상 피자가 걸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제 친구가 클럽 갔다가 얘를 만났는데 진짜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다고 뭐 이런 얘기 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된 분도 있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 남성분 같은 경우는 교포분들이랑 열애 아닌 열애라고 할까요? 그 만남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그 밝혀진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포들 사이에 소문이 이렇게 역으로 역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루트. 방법이 있었네. 진짜 요새는 아까 뭐 미용실이나 뭐 이렇게 예전에 뭐 룸메 마담님들 뭐 이런 분들보다는 SNS가 정말 그렇죠. 무서운 SNS 는 것 진짜 같아요. 저도 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가게 마음이 아프다고 올려놨더니 바로 기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깜짝 종엽 씨 놀랐어. 거를 팔로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맞아요. 누가 내 거 왜냐하면 저는 팔로워가 없어요 몇 명. 아니야 있어 오빠 제가 어떤 기자분 그 들어갔더니 팔로를 그러니까 팔로워가 10,000명이 아니라 자기가 팔로우한 사람이 10,000명이야. 그 기자분이 그 기자분 계정으로 보니까 자기도 그냥 누구 아니면 어느 본인이 좀 들어간 기자인가 그러면은 뭐 네. 다른 분 계정으로 해서 그냥 부서 계정도 있어요. 팔로우를 위한 계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비번이나 보는 아이디를 공유한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 딱 거기 돌아- 들어가가지고 타임라인 뜨는 걸 쫙 보는 거예요. 뭐 혹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손편지나 이런 걸로 결혼합니다. 갑자기 올리시는 분도 있고 네. 팬카페에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빨리 그런 걸 그러네. 캐치하는 거죠. 빨리. 저도 네. 진짜 그 인스타 하다 보니까요. 네. 진짜 제가 스토커가 아니지만 스토커 아니에요. 김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누구랑 만나는지를 저도 몇 명은 캐치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연예인들이 네, 네. 연예인들 이 친구의 여자친구는 얘구나. 야 나는 홍유랑 거. 김민기 사귀는 거 다 알아. 이 얘기는 뭘 아니요. 참 저는- 코너도 하잖아요. 코너도 같이 하는데 아니에요. 그분 아니야? 예, 아니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여자 솔로예요. 여자 네. 솔로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되게 어디 전망 좋은 어디 교회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어. 카페에 가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남자가 또 어, 올렸네. 그 이 사람이 혼자 가진 않았을 텐데 혼자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음. 이상하다. 근데 그 해시태그에 써놓은 거를 이제 좀 들어가서 보면은 그 며칠 격차로 올라온 사진이 있어요. 근데 구도나 색감이 비슷한 사진을 조합을 해요. 왜냐면은 이 색감으로 네. 비슷한 이 사람이 찍었는데 서로 나눠 가진 사진이라든지 네, 네. 같은 날씨에 같은 그렇죠. 조도에 있는 네. 사진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장어를 먹으러 갔어요. 장어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은 요거고 저 사람이 찍은 데는 파주인데 파주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이렇게 몇 가지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얘거 얼추 나와요. 같은데 파주의 장어집에서 그러니까 먹었네.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 친구 차에 그 친구 차예요. 네. 남자친구 차예요. 그 남자친구 차에서 이 여자가 인형을 그냥 예전에 이민정 씨가 이병헌 씨랑 사귈 때 이병헌 씨 차 벤틀리에서 찍은 사진으로 그쵸. 해가지고 걸린 적이 있어요.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렇게 한번 감을 세웠을 때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런 것들이 걸리고 해시태그로 걸리거나. 태영아. 네? 개그 짜라. 그 날씨간에 개그 짜. 그 머리를 가지고 못 뜬데 엉뚱한 데다 쓰냐. 아니 이게 사람이 네. 집착이 되더라고. 그거 왜 집착하냐. 개그에 집착해. 그래서 커플링이라든지 뭐 커플 표식이라는 게 없을까? 그걸 왜 네가 찾니? 그거를. 표식을 찾고 있어. 저희 혼자서 회사에 뭐 채용을 해야겠는데.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네. 제보를 줘. 그러게요. 아 우리 이태영 씨가 근데 그래서 딱 얘기 제가 들었더니 좀 맞네. 얘기 또 하나 해드리자면 박효준 씨를 제가 최근에 연애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박효준 씨. 아나 한효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박효준 씨. 박효준 씨.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시고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했죠 이번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네. 썼을 때 그때 어땠냐면 네. 카스에 이제 네. 아시면 카카오 스토리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친구 공개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분들끼리 서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남자친구분이 포항에서 이렇게 카페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SNS 통해서나 이런 카페 제가 가는 연예인 신문 카페에 가면 네. 포항에서 박효준을 봤다. 그러시면서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고 계시더라. 근데 되게 그 주인분하고 되게 잘 정하는데 남자친구 같더라. 근데 기사를 막 검색해 보니까 남자친구가 없어. 뭐 기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박효준 씨하고 또 팔로워가 돼 있는 그게 보통 매니저들이 있어요. 네.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네. 뭐 스태프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네. 혹시 카스 같이 친구 돼 있냐고 한번 보자고. 사진 한번 들어가봐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받았어요 사진. 네. 이게 빼박인 거예요. 그냥 약간 놀러 가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하트 그린 것도 있고 하트 그린 게 중요하거든요. 하트가 중요하지. 하트 그려야 돼. 네. 하트가 제일 중요해. 손 가서 막 요런 거 같이 하고 있고 맞대면 끝이야. 이러면은 아. 그걸 다 취합을 했어. 네. 취합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뭐 그 후기를 거의 다 이용했죠. 그래서 포항 갔더니 뭐 어디 혼남이시고 미국 갔다 오신 분 같더라. 미국 사진도 많이 붙어 있고 해서 그 기사에 다 반영 쓴 다음에 근데 보통 기자들은 그래가지고 기사를 내거든요. 네. 저는 근데 박효준 씨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착하다 착해. 전화를 해가지고 홍보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기사를 쓸 예정인데 확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결혼 얘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몇 분 있다가 이사님한테 대표님한테 전화 왔다. 전화 와가지고 대표님과 제가 15분 동안 설전을. 살려달라고.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쇠로 일관하면 어떡해요? 그런 대응을 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 기사 처음에는 내는 거죠.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뭐 지한테 얘기 들었고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뭐 포항에서 어느 동에서 카페 요 카페를 하고 계시지 않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준비하시는 것 같고 그게 다 후기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냥. 왜냐면 근데- 그분들 다 대화를 했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팬들은 다 알고 지금 올리고 있다 SNS나 이런 데.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쓸 건데 기왕이면 그 소속사 입장을 반영해 드리는 저한테 주시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막 빼박이네, 고민을 진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내가 안 쓴다고 내가 못 쓰게 하면 어쨌든 다른 쪽으로 나갈 건데
본인들 입장이 전혀 없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본인들 입장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던졌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저한테 한 장 보냈어요. 하트요. 그래서 뭐 이게 보통 이제 디스패치나 이런 데서는 뽀뽀하는 사진 같은 거 보통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까지 필요 없고 그냥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있다고 딱 보내주고 어디서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뭐 추천을 제가 받으실 수는 없고요. 몇 장이 더 있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내세요. 잘 어쩔 수 써주세요. 없네요. 네. 그렇게 해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박효주하고 제 이름을 치시면 아마 그 기사가 나오는구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그나마 좀 최근이었기 때문에 음. 작년이었나요? 지난해였나요? 이제 15년쯤에 됐었죠. 저 SNS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연예인들은 이제 뭘 할 수가 없네.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오니까. 다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나름 노하우도 말씀드리고 네. 이제 이 소스를 어디서 얻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드리지만 그리고 또 일부러 또 자기 소속사하고 너무 또 이사나 대표랑 친하면 네. 도와주기도 해요 기자를. 왜냐면 기자는 또 그 상황에서 뭔가 또 도와주기도 하니까 네. 네.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데 공생 관계죠. 네. 음. 네.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신뢰를 드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방금 박효주 씨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장윤정 논초 씨도 그랬고 제가 윤진서 씨도 그때 야구 선수 이태근 씨랑 예. 열애글 맞아요. 제가 썼었거든요. 오. 그런 것도 그렇고 다 전 기본적으로 다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이런 얘기 있어서 지금 저희 기사 정리 중인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 반드시 전화를 하거든요. 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잘 정리가 되면 결국에는 좋은 관계가 되는 부분이 많고 하니까 저는 이제 좀 그냥 냅다 쓰면은 되게 쉽거든요. 네. 근데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이제 이게 열애서 취재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사귄다, 헤어진다, 결혼한다 이런 거를 확인 안 하는 기사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또 기자들을 좀 약간 폄훼하거나 아니, 뭐 이건 나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결국에 또 아니라고 하면 네. 뒤집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기자들의 몫인 것 같고 네, 음. 좀 이게 아마 기자분들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 연예인의 또 개인적인 면이니까 네. 잘 좀 고려를 해주고 충분한 고려 안에서 숙고 안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엽 씨도 저번에 이제 뭐 시장 네네. 그 사진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도 이동엽 씨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다면 또 다를 수 있겠죠. 동엽 씨가 아유 그냥 쓰시면 안 돼요라고 했겠죠. 근데 뭐 그냥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 안 오잖아요. 시사는 많았지만 음.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노력해서 취재하는 것과 그냥 막 갖다 쓴 거를 잘 구분해 보시면 네네. 결국에는 막 갖다 쓰는 분들이 자리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게 돼요. 네.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신뢰를 얻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김준현 씨 결혼도 썼었지만 김준현 씨하고 직접 통화해서 제가 썼었거든요. 그 후에 준현 씨하고 정말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준현 씨가 저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전화 안 하고 쓰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게 형님이, 물어보고.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 처음이었다 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딸 낳고 나서도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달랐다고? 근데 제가 그걸 못 받아 먹었어요. 아, 왜? 딴 제가 그 분이 밥 먹고 썼더라고. 있었거든요. 그 애기하고 밥 먹고 일어나고 그 한 10분을 주저한 사이에 진짜. 아이고. 예, 딴 데서 기사 나왔더라. 아이고. 둘째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보통 이제 그 기사를 물 먹게 되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단독 인터뷰. 아, 그랬었구나. 예, 예를 들면 이종엽 결혼 이렇게 했으면 이종엽 결혼 기사를 제가 못 썼어요. 그러면 단독 인터뷰. 급한 대로 전화해서 심경을 물어보는 거죠. 아. 어떤 기분이시냐. 그래서 그걸 또 단독 인터뷰로. 아. 그러면 그나마 좀 욕을 덜 미안이 먹는 되네. 욕을 덜 먹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성 들여 취재를 하시는 분들의 네. 기사를 봐주시고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네. 좀 더 확인하고 정확하게 쓰려는 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라는 아유, 생각이 오늘 생각되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소스를 많이 얻지만 저도 얻지만 네. 결국 기사가 나가는 거는 확인을 거쳐서 확인을 나가는 하고 거예요. 나가는구나. 근데 뭐 소스야 많이 얻을수록 네.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받고 반드시 그런 뭐 당사자라든지 네. 그런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기사는 안 났지만 네네. 뭐 결혼 임박설이나 네네. 아니면 사귀고 있는 거, 네. 아니면 결별했던 거, 뭐 아는 거 하나씩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아 이거 뭐 실명을 내게 되는데. 아니 지금 실명을 그분들한테 확인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네, 거죠. 실명을 얘기하든 네. 아니면 그냥 뭐 이니셜로 말하든 어쨌든 있는지 없는지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사가 있는지. 많겠죠. 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이 개그우먼 네. 네 하고 개그맨이 네. 4월달에 결혼을 합니다.
이은영 씨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강재준 씨하고 아 이거 다 정말 시덥지 않네요. 네, 우차사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아, 얘기했나? 네. 네. 그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두분 축하드려요. 네. 네, 그런 사람 이제 오빠 같은 분들이 이제 남의 거 막 퍼다 쓰는 그런 기자분들 계신 거잖아요. 다 이미 막 걸레라고 하잖아.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아 나와 그랬나? 있고. 네. 그럼 저는 제 혼자 알고 있는 줄 알았네. 걸레 기사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거. 제가 근데 그들 둘이 처음 사귈 때 제가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냈어요. 제가 먼저 목격했어 그걸. 그 둘이서 밤에 손을 잡고 강재준 씨 자전거를 끌고 네. 이은영 씨 손을 잡고 두 분이 사귄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그걸 제가 제일 처음 봤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거를 네. 손을 잡고 네. 이제 그 대학로에 보면 네. 이 산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무슨 산이죠? 낙성대. 낙성대. 뒤쪽으로. 네, 낙성대 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몰래 차를 시동 불로 라이트도 끄고 따라갔지 계속. 왜 따라가요? 그걸? 뭐 왜냐면 제 후배들이 둘이 갑자기 손잡고 이거 자전 끌고 네. 가니까 네, 네. 이들이 뭐 하는 놈들이야 이거 하면서 현장을 끌고 갔지. 붙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걔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걸 제가 라이트 딱 켜고 뛰어가서 너희들 뭐 해 둘이. 아이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사귄다고 생각 안 하고 네. 너희 둘이 나 빼고 코너 코너 짜는 거 짜지. 아니야? 야 나 너라 아이 코너.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좀 정말 동시다운 그런 하고 접근이네요. 갔어. 그리고 걔들이 뭐지 저 사람? 저렇게 바보 우리가 사귀는데 쟤는 코너 짜는 줄 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라고. 그러나서 다 개그맨들 다 알고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걔들 사귀는 걸 제가 듣고 가서 너 사귄다며 그랬더니 와, 오빠 같은 분이 기자를 안 하길 안 하길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개그맨은 그분들한테 욕을 다행이에요. 엄청 먹었다. 다행이네요. 그때 손 잡았을 때 그때 사귀었었어요. 이렇게 혹시 뭐 태영 씨는 뭐 알고 있는 거? 아는 거 하나 있잖아. 해. 없어요. 있잖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는 신중하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있구나. 오. 여기까지만. 여배우. 여배우 상대만 여배우와 일반인? 일반인이에요. 오, 기대하겠습니다. 여배우. 떨린다. 지난해까지 되게 큰 드라마에 나왔던 그럼 오. 몇월 달쯤에 터집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좀 확인하고 있습니까? 떨린다 알겠습니다. 떨려. 사진도 있습니다. 오, 사진까지. 사진은 입수했습니다. 사진 있으면 빼박이에요. 나 모르겠다. 모르죠. 근데 왜냐면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할 있고. 수도 결혼 있고 연애 안 할 생활. 수도 있으니까. 뭐 친한 사이도 그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친한 사이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증거라고 제가 받은 거니까 일단은 그거를 바탕으로.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었을 때는 20대 여배우입니다. 예. 와 20대 여배우예요 또. 이제 세상이 너무 무섭다. 그 생각이 드네. 뭐 무서워요?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겠네. 아, 우린 돌아다녀도 돼요. 아 결혼하는 거 뭐 축하해 주면 되죠. 우린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해도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저 추접스럽게 좀 뭐하노 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좀 개인적인 뒷얘기를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제가 연예 기자로서 갖고 있는 그냥 미천을 좀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가르쳐 네네. 주셨어요. 진짜 아마 좀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기사 거. 보시는 분들이 좀 이런 방식으로 좀 취재를 어떻게 하는구나. 알지 생각했는데 맞아요. 아, 라는 이해가 부분들을 되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네. 생각이 있고 아무튼 뭐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어차피 제가 기사를 쓰는 이유가 이제 다 즐겁고 재밌게 네. 그렇죠, 여러분들. 보라고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네. 좀 더 정확하고 좀 의미 있는 네. 기사를 많이 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고 저희는 160회 다음 160개? 주에 160개 160회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